지금 한창 그 입주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사전 점검 직후에 그 구조에 대한 불만이 특히나 많았던 것 같아요. 피드백 중에. 그러니까 그 뭐 뷰가 나쁘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, 근데 물론 뷰가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있었지만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나 이런 가격이면 그냥 한남동 간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는데,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구조가 나빠서,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의 뷰가 제한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때문만은 아니라, 그 사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 작년 이맘때 입주를 했잖아요. 네. 그때도 나인원 한남도 이 가격에 이렇게 뷰가 없는 게 말이 되냐, 그냥 무슨 주공 아파트 같다 이런 피드백이 그때도 있었어요. 그때 입주하는 분들이 지금 이게 보증금 35억 40억짜리 집에 이게 이런 뷰 하나도 없고 그냥 앞동만 보이고 이런 뷰가 말이 되냐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, 저희가 그때 임장 갔다가 뵀던 그 고령의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 당시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, 근데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에는 그런 피드백 싹 들어가고 그냥 정부 치고 살더라,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불만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항상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시점에는 단점들이 좀 눈에 좀 보이고, 또한 이제 입주 못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단점들이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크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주도 아직까지 안 한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이하의 어떤 단점들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, 그 나인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그 너무나 이제 불만들이 많았던 거죠.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이라는 게 생기고, 또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장점들이 부각되고 또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단점에 대한 얘기는 다 사라지고, 도리어 뭔가 이렇게 편한 부분,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어떤 단점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,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나인원 한남이랑 비교를 할 때, 그러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뷰는 좋지만 구조 같은 게 너무 안 좋다 이런 건데, 반대로 사실 나인원 한남은 구조나 그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뭐 고급지게 돼 있지만 뷰가 전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 건데, 근데 지금은 워낙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이제 막 사전 점검 마치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무조건 한남동 간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거죠. 사실 그 전세 효과가 엄청 올라간 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, 근데 방금 그 휴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세 효과도 효과대로 뭔가 안정화가 될 수 있고, 거래가 되면서 정상화가 될 수 있고, 그런 나중에는 이 구조적인 단점보다 이런 뷰적인 메리트나 서울숲에 대한 그 메리트가 더 뭔가 이렇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일단 들어가 살게 되면은 내 집이 뭔가 내 집에 대해서 그 장점을 찾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불만이 있는 피드백들이,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, 지금 이런 것들이 단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피드백인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의 피드백이. 결국은 이제 시장이 지금 입주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, 뭐 정말로 한 1년 정도 흘러가지고 매매 시장이 되면 각자의 어떤 선택은 뭐 고객이 하는 거고, 그 선택의 어떤 기준 자체는 어떤 한남동은 뭐 뷰는 별로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평면도는 좋고, 또 아크로는 뭐 평면이나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성수동 지역의 어떤 장점이 또 있고 라는 식으로 결국 지역마다 해당되는 어떤 단지별로 장단점이 비교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는 것뿐인 거지, 뭐 이 단점 때문에 이 단점이 정말로 너무나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도리어 장점에 뻥튀기 되거나 그런 일은 도리어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그 단점에 대한 게 좀 수그러들고, 그래도 이런 건 좋지, 뭐 뷰는 좋지, 서울숲 가까운 거는 한남동보다 좋지,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세 효과가 지금 뭐 거의 그 정상이 아닌 이런 전세 효과가 나오는 게 이 비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전체가 전세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고, 근데 그 영향이 이 고가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엄청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세 효과 45억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
그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. 정상은 아닌 것처럼 그 저희가 보기에도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싼 주택이든 고가 주택이든 그냥 일반적인 뭐 30평대 강남 아파트든 간에 모두가 비슷한 시기인 거죠. 모두가 비슷한 시기. 그러니까 지금이 그 2013년, 그 2015년 그때 전세 난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수치로 볼 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뭐 전세 가격이나 그 매매 가격이 저희가 이 가격이 뭐 적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충분히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하시면 좀 더 스트레스도 덜할 것 같고, 뭔가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른 아파트, 다른 하이엔드 아파트, 뭐 갤포나 더힐 같은 아파트들이랑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오랜만에 거기 한남동 고급 빌라촌을 이렇게 걸어서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, 그러니까 한남동 고급 빌라촌은 그 청담동 고급 빌라 느낌이랑 좀 다르잖아요. 원래는 한남동은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여기 청담동 고급 빌라 같은 데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이런 느낌이었는데, 요즘은 워낙에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뭐 젊은 셀럽, 젊은 부자들도 한남동 고급 빌라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 한남동이 예전 한남동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그 예를 들면 성수동 트리마제나 성수동 뭐 갤러리아 폴에 이런 데 있는 그런 수요가 네. 한남동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예전에 한남동 막 어르신들 사는 막 그런 거 떠올리는 분들도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힙한 느낌도 많이 생겼고 뭔가 젊은 느낌들이 많이 가미가 돼서, 근데 거기에 그 나이넌 한남이 뭔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. 사실 한남 더힐만 하더라도 네. 이미 1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느낌은 좀 덜한데, 나이넌 한남은 누가 봐도 완전 신축 아파트니까 신축인데다가 하이엔드 아파트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한남동 기존 고급 빌라들에도 뭔가 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그 네. 한남동이나 이탄원동은 원래 네. 그 전통의 부촌이고 네. 그다음에 단독주택 네, 재벌들 살고 재벌들 사는 느낌. 어떤 그런 데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성북동과 네. 비등하게끔 이제 그 고급 네. 그 단독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네. 거기에 이제 그 한남 더힐이랑 네. 나인홀이 들어서면서 네. 고급 아파트 단지가 네. 들어선 맞아요.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연령대가 낮아지고 맞습니다. 또 어떤 콤플렉스 개념으로 좀 그 아파트 개념으로 좀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옛날 그 단독주택과 다른 어떤 젊은 층들도 네.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.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동시에 그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네. 또 고급 빌라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네. 우리 특히나 유엔빌리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유엔빌리지에 네. 보면 참 그 뷰도 좋고 아름다운 어떤 강을 그렇죠.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집들이 네.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젊은 분들도 네.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남동 그 주택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어떤 한강뷰를 또 여기 그 유엔빌리지에서 느껴볼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엔빌리지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고로 보여지고요. 네. 그렇던 이제 한남동은 다양한 어떤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뭐 단독주택, 또 고급 빌라, 동시에 이렇게 그 고급 아파트가 그렇죠.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한남동이다 보니까 네. 정말로 또 성수동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어떤 또 색다른 의원을 또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한남동도 하나의 어떤 선택의 관점에서 맞아요.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그런 젊고 힙한 느낌이 뭔가 추가되고, 그리고 성수동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한남동만의 그 서울의 중심이라는 그 물리적 입지의 우위가 사실 뛰어나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강남 접근성보다도 서울 전체의 뭔가 중심이라는 느낌, 용산구가 갖는 그런 메리트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 젊은 부자들이 청담동이나 성수동이 아니라 한남동을 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한남동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 그 수요가 더 앞으로도 증가할 그 잠재력이 더 지금 풍부한 것 같다. 지금까지도 물론 많았지만 네.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은. 연예인이나 젊은 셀럽 이런 사람들의 유입된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, 나이넌 한남도 그 큰 몫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그 나인원 한남에 대한 이야기랑 또 한남동 그 임장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리뷰하는 내용 전달해 드려봤고요. 그 다음에는 나인원 한남 관련해서 좀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입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활성화되다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외의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. 그렇기 때문에 나인원 한남, 한남더일, 갤러리아 포레 등등 다양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박태영이었습니다. 네, 박일충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